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네요. 제가 사실 휴가지에 있을 때도 종목 추천은 해드렸거든요. 그거 아마 방송 안 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은 제가 그 짧은 영상 속에서도 아주텍하고 SM CNC를 9시 전에 추천드렸어요. 한 8시 50분 정도에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가 그래도 제가 휴가지에 있어도 할 거는 다 합니다. 그 SM CNC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5% 정도 시작해서 바로 11%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아즈텍 같은 경우는 더 쉬웠죠, 패턴이.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갔어도 한 10%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오랜만에 괜찮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무리 휴가지에 가 있어도 어쨌든 할 일은 하고 있으니까 꼭 방송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이슈들이 좀 있죠. 카카오뱅크 상장 청약, 일반 청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주가 반등할 것인가. 오늘 그 치맥 파티 했죠. 이준석 대표와 함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요일부터 이제 두 가지 이슈로 크게 이제 움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어쨌든 카카오뱅크 상장 일반 청약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당연히 금요일날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상승세가 당연히 월화 청약 기간에도 이어지겠고,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8월 2일, 3일에 예정이 돼 있죠. 차기 청약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취매를 할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어쨌든 수급이 이런 것들 이슈로 인해서 좀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청약이 끝나게 되면 더 중요한 건 예치금이 갈 곳을 다시 찾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40조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이 다시 갈 곳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쩐 특정 섹터로 이동할 것인지를 추이를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일요일 윤석열 씨가 건대 입구, 제가 살고 있는 건대 입구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바른치킨집 거긴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치맥을 했죠. 곧 입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뭐 대선주가 좀 요동을 치겠죠. 아무래도 윤석열 씨 관련된 주는 한 달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최재형 씨 관련주, 이낙연 씨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변동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죠. 7월 재테크 강의였고요. 뭐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도 1시간 정도 했고, 그다음에 뭐 청약, 그다음에 부동산 경매, 전반적인 것들, 재테크 마인드 이런 것들도 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특히 제가 단타 매매 주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마이크가 좀 오류가 있어서 좀 음질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올린 게 또 있거든요. 그건 마이크 제대로 쓰고서 한 거라서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2주간 또 매일 두 종목씩 알려드렸던, 그래서 단타 종목을 매일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거 27개 종목 2주간 분석을 해봤는데 27개 종목 모두 시초가보다 고점 대비, 그날 당일 고점 대비 한 5%에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안 오른 게 시스워크하고 이제 일진전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1% 이상 상승하고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한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또 약세일 때 제가 들어가지 말라는 원칙을 매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고요. 어쨌든 어제 그 단타매매 관련된 종목 그 주의사항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앞으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시 4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체크해보고 뉴스, 한국, 미국 증시 분석하면서 제가 3번의 한국, 미국 증시 분석은 강세 섹터를 찾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요. 강세 섹터와 강세 종목을 알아야지만 내가 따로 뭐 공부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쉽고, 당장 오늘 급등하는 주들을 찾기가 상당히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대응할 만한 단타 주식들도 중대형주, 관심 가질 만한 차트상 관심 가질 만한 주식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주말 확진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1487명, 많은 편이죠. 제가 일요일에는 1400명대도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에도 뭐 월화 수 트렌드를 또 봐야겠는데, 어쨌든 뭐 계속 지방도 지금 4단계, 대전 제가 북카페 세모 3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전과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4단계 진행을 하거든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서. 또 부산, 강릉 이런 데 관광지 주변으로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적인 여파가 계속된다면 뭐 여전히 증시에도 사실은 뭐 좋은 영향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이슈는 좀씩 사라지고 있고, 결국엔 뭐 이런 백신 50대 후반도 이제 백신을 맞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백신 면역률이 뭐 20% 이상으로 올라가는 다음 주 정도 된다면, 그때쯤에는 좀 더 바이오주나 이런 진단 섹터 관련된 주들은 소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지금도 전체 그 진단키트 관련된 주 중에서는 사실은 한 5분의 1밖에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일주일째 조정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반등하기가 쉽진 않고, 어쨌든 신규 산장주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대장주격이었던 그런 것들 몇 개만 움직이고 있고,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휴마시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여튼 반등 시점에 정리를 하는 게 저는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0.13% 상승, 코스닥이 훨씬 더 흐름이 좋죠. 0.50%.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다음에 이런 데도 꼭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돈 벌기가 좋다. 물론 대형주가 강세인 장이 올 수도 있죠. 뭐 하반기, 4분기 정도 되면은. 하지만 현재는 무조건 중소형주가 강세이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강세이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다우존스도 0.68% 상승. 다우존스도 요새 상승세가 괜찮고,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1%나 상승을 했는데 5거래일째 상승 중이에요. 나스닥이. 그만큼 기술주가 강세라고 할 수 있고, 페이스북 신고가 실적 발표한 게 신고가 발송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팡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이런데 다 요새 괜찮죠. 구글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S&P 500도 좋은 편이고요. 어쨌든 상해 종합 지수나 뭐 심천 이쪽은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미국 증시가 괜찮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특히 나스닥을 선행 지표로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페이스북은 5%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달성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애플 1%, 아마존도 0.5%, 모더나가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죠. 모더나도 7%나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소부장 기업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달도 한 0.6% 정도 상승을 했다. 어쨌든 상승세에 있다는 부분은 뭐 장점이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괜찮았습니다. 뭐 1%대 상승, 독일 1%, 네, 프랑스 같은 데도 1% 정도 상승을 했다. 전체적으로 뭐 대외적인 환경은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사실 1.3% 이하로 내려가면 좋진 않다고 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에 그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다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다시 뭐 미국 증시에도 좋은 영향이, 유동성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28% 낮은 국채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시는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0.17%, 사실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사실 이게 좀 더 떨어져야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같은 이머징 마켓에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한 1,100억 원 정도 들어왔고, 일단은 전배열로 전환 중이죠. 현재는 정배열은 아니고 5일선이 더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해주면, 그래서 월요일이 좀 중요한데, 월요일날 코스피도 상승을 해준다면 정배열로 추세 전환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5일선 위에 안착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는 차트를 보여주고, 코스닥이 훨씬 더 차트는 좋죠. 코스닥은 신고가 지금 달성했고, 또 정배열이면서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적으로 강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특이 동향은 없고요. 한 1%에서 2% 정도 하락 중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 먼저 볼게요. 일단 이번 주는 뭐 가장 증시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당연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이번 주 이제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공모주 총액의 열풍, 이런 것들은 다시 증시에 대한 관심, 또 수급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 청약이 끝난 이후에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더 중요하죠. 그 돈이
뭐 강세 섹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뭐 금융 플랫폼 혁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은 전통적인 이 제도화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시총 1위가,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는 시총 1위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한 17% 정도 상승을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융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 결국에는 가치주의 성격밖에 못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핀테크에 대해서 정말 규제를 점점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도 스타트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앱도 제작한 경험이 있지만, 제가 이제 졸업을 했던 청명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토스의 그 대표가 이제 거기 2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편 결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간편, 예전에 굉장히 그 장벽이, 진입 장벽이 높았었던 금융의 제도들을 그분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규제 혁신을 좀 외쳐와서 그런 깬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도 현재는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제도권 하에 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핀테크로서의 뭐 첨단 기술과 좀 접목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거기다가 CDBC까지 이번에 파트너로 카카오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의 여파와 더불어서 저는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뭐 신한이나 이런 뭐 KB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죠. 네, 그리고 크래프톤, 일단 카카오뱅크는 오늘과 내일 일반 공모주 청약, 뭐 당연히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인 예스24, 그리고 제가 이따 정리해드릴 것들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저는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미 내가 만약에 예스24나 이런 것을 놓쳤다면 다음 주에 있는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 상장, 마찬가지로 일반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미 뭐 한 6% 정도 7% 올리긴 했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많이 올랐죠. 크래프톤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한 이번 달에만 한 달 사이에 한 8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아랫단에 있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제가 뒷부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정된 일정에만 잘 대비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래프톤 관련주가 벌써 움직인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는데도 아직도 매수 한 번도 안 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대형주만 주로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공모주 청약 정도 안정적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소형주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은 트렌드에 맞게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뉴스는 당연히 오늘 건대입구역에서 있었던 윤석열 씨와 이준석 씨의 치맥 회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충 내용들을 뭐 인터뷰 기사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영상들을 좀 유추해 보면 결국에 이 내용이 있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당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 대신에 그 시기를 좀 보겠죠. 근데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내일 지금 예비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최재형 씨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 지지율을 넘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 8%까지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8월 초까지는 10%못 넘기면 사실은 윤석열 씨한테 밀리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니 입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내에서 지금 뭐 사실 유력한 대권 후보는 2명밖에 없잖아요. 현재 지지율로서는 뭐 홍 대표라든가 현 전 대표라든지 원희룡 지사 뭐 오늘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실은 거의 뭐 미비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거의 2명 체제로 최소한 주식 증시에서는, 뭐 제가 뭐 정치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 주식 시장에서는 어쨌든 최재형 씨 관련주, 그다음에 윤석열 씨 관련주가 강세인데, 윤석열 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째 조정이고요. 최재형 씨 관련된 주가 지금 한 달 사이 엄청 많이 올랐죠. 뭐 오픈베이스, 이로운 이런 데는 거의 한 150% 이상 올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열된 상태긴 한데, 여기에서 지지율이 10%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좀 더 주식이 갈 수가 있겠고, 반대로 윤석열 씨가 오늘 입당에 대한 이슈들이 일요일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월요일 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상승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대권 후보 2명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씨가 또 어쨌든 이낙연 씨래 그 이재명 씨가 또 지금 좀 안 좋은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읽어봤을 땐 별 내용은 아니던데 어쨌든 백제에 관련된 발언 때문에 또 지금 약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씨 캠프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논평을 내고서 호남 불가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을 하는 편이고 반대로 또 야권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백제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중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씨 관련주가 또 다시 조정을 조금 더 오랜 기간 겪겠고 반대로 이낙연 씨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씨 관련된 주들도 이번 주에 오히려 월요일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 상황과 함께 대장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세 섹터를 찾아보면은 일단 비철금속이 오랜만에 상승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스틸주들, 우리나라의 스틸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것들, 그다음에 목요일에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목요일날 날라갔었죠. 상한가도 기록했었고, 그래서 그게 수요일, 목요일날 강세였는데 그런 것들의 여파로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일단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다는 게 체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창투사는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해서 다른 곳들의 추후에 상장할 만한 마켓컬리라든지 아놀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분을 들고 있는 창투사가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여전히 이 부분도 상당히 요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통신장비 5G 관련된 곳들이 좀 반등을 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성이 있냐를 좀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상승은 하긴 했지만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 4일 이렇게 연속 상승을 하고 또 아니면 슈팅이 있거나 한다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전에도 5%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며칠에 걸쳐서 빠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일단 철강 중소형주 비철금속이 좀 움직였다는데 그래도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어쨌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런 철강주 전체가 좀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린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오비고, SD바이오센서, 큐라클 정도가 그날 한 4%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비고는 스마트카 관련, 나머지는 바이오주 관련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G 관련해서도 에이스테크, KMW, 솔리드 이렇게 오랜만에 좀 올랐다 보시면 되고 AP위성 같은 경우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그 위성 쪽으로도 좀 연결이 돼 있는 주식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또 철강주 말씀드렸던 대로 TCC 철강이 6%, 금강철강이 4%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틸 또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부국철강과 같은 경우는 철강주기도 하지만 또 이낙연 씨 관련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좋은 흐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국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단타 종목으로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그날에도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최근에 정리해드렸던 단타 종목들은 그날 하락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료 소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 사기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함부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재료를 보고서 손절하거나 또는 익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당일 매매가 원칙이긴 하죠. 단타 종목은 그날 슈팅이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다 슈팅이 있어 왔고요. 그날 정리하는 게 사실 맞지만 혹시라도 물린 분들은 바로 손절하나 사실은 며칠 후에 손절하나 똑같거든요. 오히려 며칠 후에 반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재료에 따라서 고려를 하고서 결정하시는 게 낫다는 거고요. 정규장 순위 한번 금요일에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뱅크 관련된 주가 가장 강세였죠. 그래서 상한가 두 종목이나 나왔고요. 둘 다 예스24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예스24 두 군데가 상한가를 갖고 코로나 진단키트, 세종메디칼, 그다음에 유니드, 탄소 산업까지 하겠다고 하는 유니드까지가 이제 네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요.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도 카카오뱅크, 일스소프트는 메타버스, 이노뎁도 메타버스. 그렇게 어쨌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거는 좀 볼만한 것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개별주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호재고 어쨌든 이때도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과 메타버스 정도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안드로메딕은 뭐 사이월드페이 이것도 여러 번 상승했던 종목이고, 엑셈도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KD는 이제 기본주택 관련 이재명 씨 관련된 주죠. 그리고 코이즈도 이재명 씨 관련주, 부국철강 이낙연 씨 관련주고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줬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제 코로나19 관련된 거라고, 예, 그렇게 바이오를 정리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이오가 예전에 비해서 적죠. 지금 앞부분에 봐도 1개, 그리고 16위, 17위, 그러니까 총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3개 정도만 바이오 관련된 주고, 나머지는 다 대선주 또는 뭐 이렇게 상장주 같은 이렇게 개별 재료들인 경우가 있고, 노랑풍선도 오랜만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 쪽에도 조금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런 것도 거기까지는 이제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도 보면 여전히 여기에도 이제 메타버스가 있죠. 메타버스 있고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낙연 씨 관련주인 JMI, 그다음에 뭐 한신기계나 한일단조처럼 최지영 씨 관련된 주. 그러니까 뒷부분에도 여전히 대선주들이 많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상승 종목 중에는 대선주가 여전히 10개 정도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대선주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뱅크에서 2개 종목,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1개 종목, 유니드에서 한 개 종목.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주가 강세인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 여파는 당연히 월화까지는 이어지겠고, 그때 예비 성장에도 아무래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실제로 뭐 예비 청약 관련해서 이제 검색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크래프톤, 야놀자, 마켓컬리, 카카오페이 관련된 주들도 순환매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는 게 수익을 내기 좋다는 거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거는 SMCNC, 제가 금요일날 추천했었던 SMCNC는 공시가 나왔는데 뭐 어쨌든 또 3개월 밀리는 공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시혜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SMCNC는 금요일날 단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10% 정도 수익 내고 정리를 했고, 당연히 하락을 많이 하면 뭐 이번 주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음 주에든 어쨌든 재료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다시 좀 어느 정도 하락하고 저점이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지텍 같은 경우도 제가 그날 했었던 것들이고, 아지텍도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어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죠. 바이오 진단 키트,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최재형 씨 관련된 주에서는 조금 대장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는 한신기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타 중식을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도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뭐 어느 거 딱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만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강세 섹터를 찾는, 같이 정규장 순위를 보면서 우리가 강세 섹터와 강세 종목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래량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예스24가 당연히 대장주이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줬죠. 그리고 당연히 이번 주에도 월화에는 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스24와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급등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은 또 있겠죠. 그 대신에 재료 소멸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뭐 항상 체크는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단기 트레이닝 종목들은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큰 욕심 내지 말고 조금 상승하면은 그냥 수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목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된 종목들인데, 콤텍 시스템, 엑셈,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승률이 괜찮죠. 거래량도 상당히 나와줬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번 주에 월화 최소한에도 상승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S24 설명드렸고요. 뭐 사실은 이런 단기 트레이닝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이기,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매출은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재무제표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유보율도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주목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씨 관련된 주도 움직이겠지만, 윤석열 씨 관련 주는 단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종목이 많고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한 3, 4개월 동안 많이 상승한 종목들도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내일 한번 체크는 해볼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낙연 씨 관련된 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씨가 지금 백제 관련해서 좀 실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낙연 씨 관련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국철강이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져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이게 차트 좋은 것들만 위로 올려놨거든요. JMI, 뭐 이월드 이런 순서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어쨌든 부국철강을 저는 좋게 그나마 보고 있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시총은 뭐 1600 정도로 딱 세력이 해먹기에 좋은 주식이고 거래량이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재무제표 뭐 무난하고요.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이 뭐 일단 좋고 뭐 유보율도 괜찮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스24하고 부국철강 두 종목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크래프톤 상장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크래프톤 예비 청구 그 공모주 청약이죠. 그게 거기에 관련돼서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은 종목은 가장 지분율이 크긴 한데 카카오 게임즈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뭐 1위 하고 이러니까 지금 80%나 올랐단 말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넵툰을 하겠다. 넵툰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한 15%밖에 안 올랐거든요, 이번 달에. 그래서 6%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슈팅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오히려 신고가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배열 초입 상태고 그다음에 저점에 지지하면서 상승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게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상장이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재료 임박이고 메인 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도 아마 내일 한번 타이밍을 보고 너무 급등만 안 한다면 내일 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안암전자도 뭐 차트상으로 좀 괜찮아서 가져와 봤고요. 안암전자도 뭐 실적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차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샘CMS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올해 상장한 종목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순환매로서 샘CNS도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시총은 한 3,800억 정도 되고 일단은 뭐 매출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매출이 사실 시총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죠. 아니고 뭐 부채 비율 이 정도 된다. 그래서 한번 관심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어쨌든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 해서 조만간 좀 급등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신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았는데 고려아연은 단점은 주당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이 있죠. 아무래도 주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50만 원짜리 주식을 한 번에 사기엔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된 주주들이 많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2차 전지 소부장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까지 다 맞물려서 대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특히나 이런 테마주나 소형주 관심 없는 분들은 고려아연을 지금 투자하기에도 괜찮다. 왜냐하면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에다 정배열 차트이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고 매출액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상당히 좋은 우량 기업이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수급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1 차트를 보면은 일단 신고가 전이에요. 아직 전이고 신산업을 하게 들어했다는 거. 그리고 정배열로 이제 막 돌아섰다는 게 장점이고요. 월 차트로 봐도 지금 57만 원이 신고가죠. 57만 원이 역사적 신고가인데 어쨌든 그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세상 네이버 이번에 신고가 돌파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돌파한다면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7, 8%더 올라갔었죠. 그런 것처럼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가 물론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이 오거나 또는 그냥 들어가기에도 뭐 어쨌든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고 현금 창출 여력도 좋고요. 그 밸류에이션 재고가 예상이 된다는 거고 목표 주가는 6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LG화학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2차 전지 전구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캠코도 지금 업종 1위죠. 예,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좋은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은. 예, 그리고 오늘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떤 대외적인 환경은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나스닥이 5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 환율이 좀 높은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국채금리도 괜찮고 전체적인 대외 상황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코스피도 정배열 차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7월 초나 중순보다는 지금 말 그다음에 8월 초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주가 지금 오늘 윤석열 씨, 이준석 씨 치맥 파티라고 하니까 좀 치맥 어쨌든 회동으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씨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입당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또다시 한번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움직이고, 최재형 씨 관련된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흐름은 너무 좋은데 어쨌든 10%의 지지벽을 못 넘는다면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에서는 여전히 뭐 메타버스가 최근에 조금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번 주에는 월화 좀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주도주 섹터로 올라올 만한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메타버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도 일단은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상장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투사라든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는 여러 기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최소한 월화에는 상승을 하겠다, 그쪽들이 주도주 섹터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반 정도는 진행이 됐는데 아직 실적 발표가 좀 남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곳들, 그런 것들 좀 움직이겠고, 엔터주도 SMCNC가 뭐 소멸은 됐지만 여전히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제가 추천드렸던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지난주 일요일 날 추천드렸었는데 거의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하이브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하이브는 최근에 좀 눌림은 있긴 하지만 신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부장도 여전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데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첨보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은 일단은 주도주 섹터에서 매수를 하는 게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봤네요. 어쨌든 저도 월요일이, 오늘 이번 주 월요일이 상당히 7월 마지막 주면서 또 8월 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이번 주부터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천드렸었던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도 조정을 받고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대형주 매매는 21선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LG전자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20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을 때 이제 매수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위아도 지난주에도 사실 안착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 정도 빠졌더라고요, 금요일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서, 물론 뭐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세가 조금 잘 맞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할 때는 21선 기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저점, 그러니까 뭐 시외가가 제가 뭐 미리 공부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외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거나 마이너스로 형성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1, 2%로 시작된다던가 이러면은, 또 하락 추세로 시작된다던가 이러면은 들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관망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모임 젊은 부자들에서 8월 스터디 모임을 지금 월요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은 제가 다양하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 스터디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이런 다양한 스터디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